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러를 네. 맞았는데 네. 얼굴이 막 뚱뚱하게 붓거나 그랬을 때는 그럼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원칙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붓거나 한 현상의 원인을 이제 일단 밝혀야죠. 단순한 과량이냐, 물을 끌어들여서 이게 부었다가 빠졌다를 반복하고, 물이 들어왔다가 밀물 썰물처럼 이걸 반복하고 있는 현상인지, 아니면 알러지가 있는 현상인지, 아니면 염증인지, 이런 거를 이제 일단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미오름 소원장입니다. 오늘은 필러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합니다. 예전에는 필러나 보톡스를 맞고 이제 상담 오시는 분이 지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특히 필러나 보톡스 일정 부위에 이제 맞고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으신데, 필러에 이제 부작용이 많은 분들이 맞게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당연히 이제 나타나겠죠. 거기에 비례해서. 그 부작용들의 적절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HA 필러 제품이죠. 그죠? 병원에 가면 볼륨을 수복하거나 모양을 만들 목적으로 맞게 되는 건데, 얘를 이제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HA라는 히알루로닉 애시드들이 퍼지지 않도록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서로. 크로스 링킹이란 걸 이제 시켜놓은 거죠. 몸에 있는 하나의 성분이라서 이게 저절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유지가 이제 될 수 있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본드 같은 걸 이제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 이 제품들은 공통성이 있어요. 만들 때 90% 이상이 이미 물이에요. 이 성분안이. HA가 10% 이하라는 거죠. 90%가 물이잖아요. 그럼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또 물을 더 끌어들여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현상들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 맞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고, 2, 3년 전에 엄청나게 이제 이슈가 됐던 일이 있죠. 중국에 있는 이 케이스 논문하고 이상한 근거를 들어가지고, 이게 뼈 녹은 자국이잖아요. 필러를 쐈더니 뼈가 녹을 정도로 필러가 완전히 독성이 있는 물질이거든. 혹은 녹는다고 했는데, 나는 한 2년짜리라고 의사한테 설명받고 분명히 필러를 맞았는데 안 없어지더라. 이거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넣었더니 빼면 처지더라. 그리고 어떤 부위는 했더니 막 퍼지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는 넌센스예요. 넌센스. 왜냐하면은 필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필러 대신 쓰는 보형물이잖아요. 보형물이 더 강력하게 이제 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는. 필러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것도 케이스 리포트잖아요. 케이스 리포트란 거는 뜻 자체가 굉장히 레어한 거예요. 보통은 절대 안 일어나는데, 보통의 경우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이 경우에 이상하게 일어났네, 그래서 보고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희귀하게 일어났다라고 해서 케이스 리포트라는 이제 논문의 형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뼈가 녹는다는 거는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작은 영향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영향을 따지면 여기다가 무슨 보형물을 넣거나 지방을 넣는 행위가 더 위험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독성은 굉장히 작다, 혹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녹는다는데 왜 안 없어지냐,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상담 와서. 우리 이게 대표적인 게 애교 필러인데요. 애교 필러는 보통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다른 부위에 넣게 되면 한 6개월 정도가 가요. 근데 그 층에 들어가면, 그 깊이에, 근육층에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그 깊이 때문에 잘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5년 이상 지속돼,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6개월짜리 필러를 이용해서 시술을 잘 받으면 5년 이상 지속이 되잖아요. 좋은 거죠. 그죠? 모양이 잘 잡혀 있고 적당히 깊은 위치에 있게 되면. 그런데 그게 이제 6개월짜리인데 5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니까 영원히 안 녹는 거 아니야, 이거? 겁나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애교살 필러나 이게 입술 필러를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깊이나 주입량도 많이 뭉치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천천히 녹습니다. 같은 1cc를 넣었는데 여러 군데 이제 퍼뜨려서 넣은 거하고 하나에 뭉치게 되면은 항상 이 덩어리가 있으면 몸에서 생체막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둘러싸고 있으면 넓게 빠질 뿐이에요. 넓게 빠질 뿐이기 때문에 깊이나 주입량에 따라서 수명이 틀려질 수는 있는데 녹아요. 다 녹는 물질이라서.
예, 녹는다기보다는 흡수된다고 생각해야죠. 예. 제가 저번에도 막 이게 전체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러를 너무 막 심하게 이제 많이 쓰게 되니까 이게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는데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좋은데 이제 근거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이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인디안 밴드나 큰 주름이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상이라는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필러를 통해서 거상이나 수술처럼 100% 좋아지진 않지만 한 60, 70%가 좋아졌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저는 성형외과 의사지만 저는 수술을 주로 하는 의사잖아요. 그런데 그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필러라는 게. 야, 이렇게 큰 일을 벌려야지 딱 이 정도 좋아지는데 이거는 간단한 주사는 한 이 정도 좋아지네? 이런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써서 적당하게 좋아지려고 그래야지 그거를 자꾸 부풀려 가지고 막 있는 대로 이거를 막 풍선 부풀리듯이 많은 양을 쓰게 되거나 오버하게 되면은 결국은 안 좋은 쪽 영향이 더 많아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이슈가 있죠. 빼면 처진다예요. 처진다. 자,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이제 지방 이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살이 무거우니까 나이가 들면 더 처지겠죠. 그런데 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빼면은 이게 영향이 덜 가서 내가 덜 처져 있는 얼굴 형태로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풍선을 생각해 보죠. 풍선에 바람을 우리가 넣었어요. 처음에는 풍선이 바람 불기 전에는 땡그랗 있잖아요. 탱탱하게 있다가 바람을 넣은 채로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그 바람을 빼보세요. 빼면은 당연히 좀 너덜거리겠죠. 불규칙적이고 이렇게 볼륨이 있다가 빠지니까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좀 너덜너덜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규칙성이다. 막 했더니 더 처졌다, 이런 이야기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결론을 제가 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거나 해가 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 예를 들어서 그 나쁜 위치에 간 처져 있는 위치거나 모양의 변이를 일으킨 위치에 있는 지방이나 필러만 없애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퍼진다는 또 이야기가 있죠. 퍼진다는 이야기는 필러 자체의 물성 때문이에요. 물도 흡수가 돼 있고 말랑말랑하잖아요. 벌써 우리가 주사로 넣는 거잖아요. 액성을 가진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볼에 들어간다, 적당량이. 볼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조직이 있는 데잖아요. 이런 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뼈가 올라와야 되는 이마나 막 코, 이런데 많은 양을 넣게 된다. 그러면은 성질 자체가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많이 넣다 보면은 또 넣고 하다 보면 코도 아바타 되고 이마도 좀 이상해지죠. 그죠? 아바타 코처럼 이렇게 막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지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하셨던 게, 필러를 넣어서 혈관이 막히는 괴사. 그게 이제 눈에 나타나면은 당연히 실명이 오겠죠. 이런 형태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 이게 자주 일어날 일이냐,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것도 다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이게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레어예요. 굉장히 드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케이스 보고가 꽤 돼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제로가 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제로가 되는 방법은 없지만 굉장히 줄일 수 있는 확률을 예를 들어서 10배, 100배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제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옛날에 하나 드렸었는데, 그때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해서 제가 이제 뾰족한 바늘 말고 뭉퉁한 바늘을 쓰게 되면 혈관을 못 찌르게 되니까 원리상으로 뭉퉁한 바늘을 써서 하는 것이 실명이나 괴살의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캐눌라, 이제 뭉퉁한 바늘이, 캐눌라가 뭉퉁한 바늘이거든요. 끝이 뾰족하지 않으니까 혈관을 못 찌르겠죠. 그래서 확률이 훨씬 작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셨죠. 이제 화면에서 보듯이 캐눌라가 실명이 무조건 잘 된다고 뭐 논문까지 링크를 걸어주는 선생님도 있고, 코 필러로 실명될 바에는 이제 수술을 받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것도 뻔한 결론이에요. 필러가 코 수술보다 더 안전하겠죠, 확률상으로. 그죠? 이거는 10만 명이 수술을 받았으면 한두 명이 생길까 말까 하면, 코 수술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크게 안쪽에 보형물도 큰 보형물 넣어야 되고,
이 코라는 조직을 분해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물질을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니들 문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뾰족한 바늘을, 그러면 캐뉼라가 위험하니까 뾰족한 바늘을 쓰는 게 더 안전해 해서 이걸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선생님이 누군지 몰라서 한번 찾아는 봤는데 제가 추측이 되거든요. 보면은 이 이야기예요. 니들은 뾰족한 바늘입니다. 캐뉼라는 뭉뚱한 바늘이고요. 니들보다 안전하긴 하지만 혈관을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캐뉼라 역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뉼라를 가지고 한다고 혈관을 다치게 하지 말라, 시술자가 주의해서 하라는 이 논문이 되어 있는 거고, 이 결국은 캐뉼라가 훨씬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니들보다 안전하게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부주의하면 얘도 당연히 관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천천히 움직이거나 주의해서 하는 한 혈관을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원리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상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이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처 필러는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필러들이나 채우는 물질 중에 없어요. 지방은 그 대안이 될 수가 있긴 한데 그건 수술을 통해서 몸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필러를, 그죠? 지방 필러라는 거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고, 그게 사람마다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착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생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필러는 일정하죠. 공평하게 생착이 되는 건데 흡수가 되기 전까지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필러보다는 HA 필러가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HA 필러라는 거는 친수성이 장점이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HA 필러든 무슨 필러든 적당히 썼어요. 적당히 쓴 분들이 있어요. 안 쓴 분에 비해서 적당히 쓴 분이 나아요. 노화의 속도가 안 쓴 사람보다는. 그런데 오버되거나 과량이 되거나 풍선에다 바람 불듯이, 혹은 포지션이 안 좋아, 그거는 이제 말프랙티스죠. 그러니까 의사가 잘못 시술을 한 거겠죠. 그런 경우는 안 하느니만 훨씬 못하죠. 훨씬 못한데 그 심각한 못함도 있다고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친수성 이야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몸에 이미 만들어질 때 수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고, 이게 몸에 들어가면 수분을 더 끌어들이게 돼요. 거기다가 불어난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보통 드리는데, 목욕탕에 우리가 갔어요. 가서 적당하게 뜨거운 물에, 물속에 있게 되면은 피부에 좋은 현상이 생기잖아요. 피부도 좋아지고 보습이 되고 그러는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뭐 일주일 한 달 계속 물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불어 터지죠. 피부가 약해지고. 너무 수분이 많이 있으니까 적당하게 있으면 주는데, 꽃에다가 우리가 물을 줘요. 그러면 꽃이 피잖아요. 나무가 살고. 근데 그거 계속 주보세요. 죽죠. 똑같다는 거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게 적당하게 돼 있는 분은 그래서 아까 안 한 것보다 훨씬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제로. 그런데 오버하거나 돼 있는 분들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심한 분들은, 제가 겪었던 많은 분들은, 심한 분들은 필러 이제 반복해서 풍선에 바람 빼면 너무 처진 게 보이니까 나는 계속 넣을래 해서 넣고 와가지고 이걸 빼려고 이렇게 봐도 빼도 회복이 안 돼요. 빼도 볼륨 자체는 회복이 되지만 피부의 성질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걸키기만 해도, 우리가 이게 피부라는 게 예를 들면 상처를 칼로 베이거나 뾰족한 물구로 베어야지 이게 찢어지게 돼 있는데, 손톱만 쓱 긁어도 베어요. 그런 피부는 너무 물성이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꽃에 우리 물 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내 피부에도 적당량을 넣으면 좋은 거고, 많은 양을 넣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너 안 넣으면 훨씬 못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스킨 부스터 많이들 맞고 오시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엑소점 성분 혹은 실성분의 스킨 부스터를 저도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많이 하시고 온 분들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당히 많으면 콜라겐이지만, 그 콜라겐 부스터잖아요. 콜라겐이 많이 뭉친 게 유착이고 흉살이에요. 똑같은 구조예요. 이게 맞냐 정냐의 차이인 거고, 이거는 콜라겐이니까 좋고 이거는 유착이니까 나쁜 거고, 이런 형태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적당히 쓰셔야 돼요. 요즘 보면 이제 스킨 부스터나 또 한번 핫하다 그러면 막 여러분들이 뭐 과량으로 맞고 그러시니까 결절이 생긴 분들이 굉장히 심심찮게 이제 외래에서 이제 다시 보게 됩니다. 한동안 또 없어졌다가. 제품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베이스가 결국 성분은 우리가 막 수세기가 지나도 소금하고 설탕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안쪽에 조성이 중요한데,
그 조성들이 항상 엑소점이든지 실성분이든지 HA 성분의 필러든지 적당하면 좋은데 그 한계를 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오히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러를 네. 맞았는데 네. 얼굴이 막 뚱뚱하게 붓거나 그랬을 때는 그럼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원칙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붓거나 한 현상의 원인을 이제 일단 밝혀야죠. 단순한 과량이냐. 물을 끌어들여서 이게 부었다가 빠졌다를 반복하고 물이 들어왔다가 밀물, 썰물처럼 이걸 반복하고 있는 현상인지 아니면 알러지가 있는 현상인지 아니면 염증인지 이런 거를 이제 일단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원인이면 그거는 제거를 완전히 다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이게 밀물, 썰물의 현상이면 볼륨 자체만 조절해줘야죠.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과량으로 제거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적정하게 첫 번째의 경우는 양이 많이 들어가서라고 결론이 나오는 경우는 적절한 볼륨만 줄여준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필러나 최근 또 많이 맞으시는 스킨 부스터 혹은 피부에 볼륨을 줄 수 있는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당량을 쓰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 낫다. 과량으로 쓰면 안 하면 훨씬 못하는 걸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이로운 물질이니까 적절하게 잘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롬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